네, 오늘 리더 특강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라는 주제로 좀 강의를 준비했는데 우선은 혹시 요거 때문에 지금 모두 난리시죠? 군산 쪽 같은 경우는 택배가 아예 안 갔었는데 이제 오늘부로 이제 그 파업이 이제 철회가 돼서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택배랑 관련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물건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에 대해 민감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택배노조 노동자들이 대규모 상경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분류 전담 인력 투입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보전이 핵심 요구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전국 택배노조 소속 노동자 4천여 명이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여 1박 2일간의 노숙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적용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17개월 동안 21명이 과로로 숨졌다며 택배 분류 전담 인력을 빨리 충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택배 회사들이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류 작업 자체를 저희한테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 절실한 마음에 저희가 지금 1박 2일 투쟁 상경으로 총력 투쟁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도 분류 전담 인력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류 작업은 법적으로도 도덕적, 상식적으로도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다.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의 업무다. 이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고요. 이와 함께 택배 노조는 노동시간이 주당 60시간까지 단축될 경우 소득이 줄어든 부분도 택배 회사가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받지 않습니까? 뒷골이 말한 수수료 많이 하려면 내 몸뚱아리를 갈아넣어야 하는 이런 노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정부의 중재하에 노조 측과 택배사 측이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열고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네, 화면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택배 파업하니까 우리가 불편하긴 한데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아서 영상을 올렸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주제는 사실 이 내용이 아니라 이거랑 연관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니까 이제 파업하니까 오른쪽 화면 밑에 택배가 완전히 그냥 산처럼 쌓여 있죠. 예. 저게 지금 우리 집에 안 오고 있는 거였어요. 이제 배송시키시는. 혹시 애터미 아자몰이나 이게 아니라 그 뭐 한진 택배 뭐 쿠팡 이런 거로 시키신 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이 안에? 자, 보시면요. 이게 쿠팡에서요. 그 택배 파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쿠팡은 전혀 타격이 없었어요. 쿠팡 여기 보시면 이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허브라고 하는 게 아까 상하차 있죠? 우리가 흔히 젊었을 때 남자들이 딱 두 가지는 한번 알바를 해봐야 된다 합니다. 그 대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하나는 막노동, 또 하나는 택배회사 상하차. 네, 근데요, 그 상하차 하루 이틀 하고 몸살 났다고 도망가는 상하차를 여기 줄 서서 하려고요. 여기 보시면 20대부터 50대까지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이렇게 쿠팡에서 그 일용직으로 일을 하려고. 아까 그렇게 막 이렇게 반대 시위하고 이렇게 그게 옳은 얘기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쿠팡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걸 예측하고 쿠팡으로 배송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우리 같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플랫폼 노동이라고 합니다. 자, 플랫폼 노동.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도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플랫폼 노동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플랫폼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직업소개소에 가고 줄 섰다가 새벽에 막 그 봉고차 타고 가는 영상들이 가끔 있었죠. 옛날에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새벽부터 그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직업 인력소에서 했다면 이제는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플랫폼 업체들 자체가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플랫폼이라는 거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한 공간 안에 말 그대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즉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게 시장인데 시장의 거리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 하죠. 이 시장에 가면은 물건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요. 왜?
장시간에 특히 이게 다 6시, 7시 시간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어때요? 자기가 필요한 제품을 사려고 이 시간에 몰리죠? 다 어디로 갈까요? 시장으로 갔었죠. 재래시장. 근데 이 플랫폼이 이 사람이 모였던 시장이라는 플랫폼이요. 바로 쿠팡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 진정한 이제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한산하게 됐다고 합니다. 즉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플랫폼 회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 회사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려 이게 2020년도 12월 한 달 동안 이제 근무자들을 이렇게 통틀어 봤는데 무려 179만 명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하고 밑에 보시면 나이대가 60대도 있죠. 전체 179만 명 중에 5%, 5.4%뭐 따지면은 거의 한 4만 명 정도가 플랫폼으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플랫폼에 20, 30, 40대들이 몰려 있어서 거의 80%가 넘죠. 이 80%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다 합니다. 140만 명, 150만 명 정도가. 이들이 이제 이 플랫폼 노동에서는요, 중요한 거는 일자리를 중개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뭔가 정규직이나 이런 일처럼 꾸준하게 일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줍니다. 그럼 하루 종일 막 일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플랫폼 노동에서 막 짜끈짜끈 이게 잘못 적혔네. 이가 아니라 주에 19시간, 뭐 10시간, 14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 부업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소득이 뭐 부업으로만 해도 50만 원 정도가 넘어버리니까 하루에 막 4시간? 3시간만 해도 그러니까 요즘에 일자리가 이제 많이 없는 상황에서 각광되는 일자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알바몬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무려 쿠팡이라고 검색 치니까 이제 일자리 구한다라는 일주일 동안의 이 그 검색 결과가 16,520건이 나오더라고요. 자, 일자리가 없다 하는데 플랫폼 쪽은 일자리가 넘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자리가 없는데 그거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젊은 애들 일자리 없다고 난리인데 세상에 저렇게 일자리 많지 않냐?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생각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책들 대부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의 직업이 사라진다, 긱 이코노미, 뭐 정규직의 종말, 뭐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쪽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래학자는 2030년에 일자리 25개가 사라진다 합니다. 심지어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YTN 이제 사이언스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2030년에 전 세계 25개가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토론까지 했었죠. 몇 년 전에. 자, 그럼 이제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일자리가 사라진다 하는데 뭐 그래도 플랫폼 노동 일자리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플랫폼 노동은 아직 4차 산업혁명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과도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더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이런 3D 프린팅,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인데 자, 제가 하나를 볼게요. 아까 쿠팡에서 플랫폼 노동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쿠팡 이제 창고에서 상하차 하는 일과 그리고 상하차 되어서 분류되어 있는 물건을 갖다가 집집마다 배송해 주는 일. 우리가 쿠팡맨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일이 우리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 중에 나이가 50대다, 40대다. 그런데 나 일자리 없어요 하시는 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알바 천국 가서요, 알바몬에 가서 쿠팡이라고 쳐가지고 거기다 하면요, 딱 10분도 안 돼서 연락이 와요. 몇 시까지 오시라고. 그러면 일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노력만 하면은 작은 돈이라도 100만 원,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쿠팡이 가고자 하는 미래가 바로 아마존의 미래랑 똑같습니다. 아마존. 자,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없애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시면 우리가 흘러가는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우리가 월마트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500조가 넘으니까 연매출이 월마트에서 이제 온라인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전 자동화를 이 물류 창고에 적용을 한 이 영상이에요. 미국의 최대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온라인 사업 강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로봇 기술을 도입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8일 미국 월마트 뉴햄프셔주의 세일런 매장이 약 1년 6개월여 동안 실험과 준비를 해온 온라인 주문 배송 플랫폼 알파봇을 공개했습니다. 스타트업 얼러트 이노베이션이 개발한 이 로봇 시스템은 자체 규모만 740여 제곱미터에 달하고 1858제곱미터 규모의 소형 창고 안에서 가동됩니다. 월마트는 알파봇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문된 제품을 배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면 고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줄고 식료품이 필요한 때가 임박해서도 주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마트의 온라인 식료품 판매는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은 월마트의 미국 내 매출의 56%를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월마트는 최근 실적 발표 때 지난 3분기 온라인 매출을 41%나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식료품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월마트는 전통적 경쟁사인 코스트코나 크로거는 물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2017년 유기농 식품체인 홀푸드를 인수해 이 시장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왔습니다. 한편 직원들의 인력 감축 우려에 대해 업체는 인력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마트 대변인은 온라인 식료품 주문 수요가 높은 매장이 2곳이 있다며 플랫폼 관리를 위해 직원을 10명을 추가로 고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오클라호마의 머스탱과 캘리포니아 버뱅크 매장에도 알파봇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그 외 다른 지역에는 아직 도입 전이지만 월마트가 앞으로 세일러 매장에서 알파봇의 성능을 개선한 뒤 미국 전역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주문을 인터넷에서 하면요,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식료품 매장에서 물건을 담아갖고 이제 박스에 넣으면요, 그게 자동으로 상하차에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고 이제 배송만 하면 되는, 한마디로 아까 상하차 아까 일이 많다 그랬죠, 쿠팡에. 2030년에 앞으로 8년 9년 후에는 그 일이 있을까요? 이미 월마트에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적용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못해도 한 3, 4년 후에는 쿠팡도 다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겠죠. 자, 그러면 아까 179만 명의 일자리 중에 50만 명 정도가 상하차 이런 물류 안의 일인데 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배송은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아파트가 많고 이런 곳들에는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 네. 로봇이 자율주행 기술과 만나면서 이젠 택배까지 배달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정도였는데 이젠 아마존, 페덱스 등이 적극적으로 이 로봇 택배 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바퀴 6개가 달린 아이스박스 모양의 작은 상자가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운영하는 상품 배송용 로봇 스카우트입니다. The city of Irvine is now rolling into the future with some new self-driving delivery robots. Check it out. The 6-wheeled vehicles called Amazon Scout. 시범 운행이 아니고 미국 서부 어바인에서 실제 상품 배달을 시작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람이 걷는 속도로 운행하면서 쓰레기통 같은 장애물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단을 오르진 못합니다. 스카우트는 약 8개월 동안의 시애틀 교외 주택가 시험 운행에서 소포 수천 건을 성공적으로 배송했다고 아마존은 밝혔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아마존 직원이 스카우트 운행에 동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형 운송업체 페덱스도 세임데이 봇이라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주문 당일 상품을 배달하는 게 이 로봇을 개발한 목표입니다. 세임데이 봇은 스카우트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해서 계단도 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 안에선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게 이미 드문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선 스타트업 등 여러 업체가 배송 로봇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기술의 만남, 미래의 생활상을 바꿀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뭐 10년 전은 백투더퓨처, 20년 전에 거기에 나왔던 앞으로 2020년의 모습이 거의 한 80%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상용화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거기서 보면은 자동차 혼자 가고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뭐 이렇게 그 뭐 날아다니고 드론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인 자동차, 인공지능.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땅을 기어가는 거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개발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아마존이 아까 얘기했죠. 아파트나 이런 데들은 고층이고 하니까 이런 데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아파트의 창문으로
창문 앞에 소포 박스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놔둬서 창문 앞에다 딱 물건을 놓고 간다면 이렇게요. 저게 아마존에서 지금 개발을 2년 전에 끝나고 이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 비행기 같이 보이는 게 안에가 물류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류창고가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은 타고 있지 않죠, 위험하니까. 인공지능이 그 안에서 배송을 성화차를 하면 그거를 이렇게 드론이 집집마다 창문 앞에다가 놓고 오는, 지금 드론이, 그리고 다시 자가 충전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의 물류 시스템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이렇게 앞으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90년의 미래 계급이라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우리 생활권에 로봇이 지금 생활권에 들어왔죠.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무인자동차, 뭐 인공지능.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미래상으로 이게 2017년도에 발표했던, 2015년도에 발표했던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이런 미래 계급이요, 무려 40년에서 50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40년 빨라지면 2050년에 이게 실현이 된다는 얘기고, 50년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불과 20년도 안 된 19년 후에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건데, 사실상 이게 제가 보니까 금방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뭐 계급이 총 4개의 계급이 있는데, 플랫폼 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인, 투자자가 전체의 0.001%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지금 같은 인스타의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유튜버 스타 같은 경우겠죠. 그리고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그리고 그 안에서 기본소득을 받는, 이 기본소득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우리 그 생계소득을 받는 거예요. 거의 인구의 대부분이. 그럼 그 돈 갖고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그냥 먹고 자고 싸고만 하고 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프레카리아트 계급입니다. 실제로 지금만 봐도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생겼는데 20년, 30년이 지나면은 거의 현존하는 지금 일자리들은 다 로봇이 대체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계급이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지만 수입 구조는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많은 돈은 다 누가 가져가요? 아까 말한 1계급하고 2계급이 다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이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국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 다시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우리가 그 일반적인 서민들한테 내려주면, 그 서민들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플랫폼 기업한테 그 돈을 상납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줬지만 결국에는 내 물건을 사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죠. 이런 이제 부의 역피라미드가 앞으로 이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대. 하마터면 그냥 열심히 살다 큰일 날 뻔했다고. 이런 미래가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가 AST에서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받지 않았다라면 아마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플랫폼의 주인도 아니고 그 플랫폼의 인플루언서도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터미는 퍼스널 플랫폼을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죠. 자, 간단하게 보면요,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일반 아까 플랫폼 얘기했지만 모든 돈이 다 플랫폼의 주인한테 몰려와요.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 같이, 쿠팡, 카카오톡. 근데
애터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터미는 플랫폼을 연결해주는 어떤 대상이고 우리 개개인이 또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애터미 사업의 핵심인데 즉 개인이 노력만 하면 누구나 자기만의 조직과 플랫폼을 갖고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의 매력이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이번에 그 8호였나요? 8호? 임페리얼 마스터가 등장을 하셨죠. 이제 곧 9호, 10호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임페리얼 마스터 지게차로 10억 받고 환히 웃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이 얼굴, 임페리얼 마스터의 얼굴이 나의 얼굴처럼 혹시 생각이 들으시나요? 이 사진을 보니까요, 내가 저 현장에 올라가고 받는 느낌이 들어. 라고 하신 분들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자, 애터미 사업은 하기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우리 그 ABR에 대한 설명처럼 모든 시스템은 회사가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언가를 더 하실 필요도 없고 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흐름을 타고 가기만 하면 누구나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요, 딱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누구든 성공하실 것 같아요. 바로 생생하게 꿈꾸면. 인생 시나리오를 아마 다 쓰실 것이고 아마 인생 시나리오가 뭐야 하시는 신규분도 계실 건데 애터미 사업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거 같습니다. 생생하게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꿈꾸고 있는가. 만약에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면 애터미라는 도구가 내가 원하는 꿈의 높이만큼 꿈의 크기만큼 그 위치에 반드시 올려드릴 겁니다. 앞으로 흐름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실 겁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 내가 흘러가고 따라가는 곳이 만약에 저 미래, 프레카리아트의 미래라고 한다면 과감히 그곳에서 벗어나셔가지고 바로 이곳에 발을 혹 담그시길 바랍니다. 그냥 담그시지 말고요. 한 발만 탁 담아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한쪽 발만 싹 담가 놓으면 끌려가겠지 했는데 그 해변가에 발만 담근다고 해서 온몸이 젖진 않죠? 네, 입수를 하셔야 돼요, 입수를. 그 입수하는 방법은 생생하게 꿈꾸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